그래, 김여곱 선생님이다. 한 번 볼 때마다 5점이 증가하는 마법의 영상 이제 시작한다. 오케이, 인간 발달 먼저 시작한다. 오늘 인간 발달이랑 식품과 영양 스트레이트로 갈 것이다. 오늘의 컨셉은 멋멋이다. 오케이, 인간 발달의 개념. 아직도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최소한 진짜 40번은 진짜 말했어. 오케이, 인간 발달.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가 생명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노화는 뭐 노년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성인기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고 발달과 반대되는 과정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이렇게 속성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장, 성숙, 세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지금 14페이지 봅니다. 성장, 성숙, 세태가 나오는데 성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신체가 뭐죠? 여러분의 몸 크기가 증가하거나 단위가 커지는 그런 양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양적인 변화. 그리고 주로 생애 초기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시는 사람 있습니까? 이해 안 되면 지금 바로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성숙. 전화 안 왔습니다. 네, 성숙은 2차 성징과 같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기능이나 행동상의 질적인 변화라고 했습니다. 아까 양적인 변화는 성장이라 했고 질적인 변화는 성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 같은 경우는 전생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세태는 성장과 반대로 기능이나 상태가 쇠하거나 줄어드는 양적인 변화 두 개 있었습니다. 성장이랑 세태. 그리고 성숙은 질적인 변화라는 거. 다음. 그리고 이제 학습이 나옵니다. 학습은 유전을 제외한 후천적인 경험이나 연습,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 사고, 성격 등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학습. 여러분은 배우는 거, 그것도 다 학습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인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장, 성숙, 세태와 그 환경적인 영향인 그런 학습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거. 여기까지 알면 15페이지가 끝납니다. 16페이지 인간 발달 단계가 나옵니다. 인간 발달 단계 우리 주구장 설명했죠. 태신이 형이 유아를 좋아해서 청성중에 가서 노력했다. 우선 첫 번째 태내기, 두 번째 신생아기, 세 번째 영아기, 네 번째 유아기, 다섯 번째 아동기, 여섯 번째 청소년기, 일곱 번째 성년기, 여덟 번째 중년기, 다섯 번째 노년기. 그래서 태신형이 유아를 좋아해서 청성중에 가서 노력했다. 이거 여러분 지금쯤 다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계별로 그 전 단계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특성들이 나타났을 때 딱 나온다고 했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뭐 유아기나 영아기를 보면 인지와 신체적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게 영아기는 이렇습니다. 뭐 유아기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 발달의 단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지요? 네, 17페이지 보면 이제 영역이 나옵니다. 네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신체, 두 번째 인지, 다섯 번째 정서, 여섯 번째 사회성 나오는데, 특히 그 개인차가 가장 큰 발달 영역은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같은 경우는 전환적 사건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했었죠. 오케이, 영역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음 인간 발달의 원리 나옵니다. 인간 발달은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일정한 순서, 방향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순서가 뒤바뀌거나 뛰어넘을 수 없고, 머리에서 다리로, 그리고 중심에서 말초로, 중심말, 중말, 오케이. 머리에서 다리, 위아래에서만 이렇게 된다는 거. 오케이. 여러분들, 그리고 뭐 순서와 방향은 동일하지만 뭐가 다르다? 개인에 따라 차이,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다른 개인들의 그런 차이가 개인 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여러 발달 영역들 사이의 불균형은 개인 내의 차이. 쉽게 선생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 동생 주엽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이랑 선생님 동생은 12개월 같은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걷고 있다면 동생은 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기고 있으면 선생님 걷고 있는데, 그런 개인들 간의 그런 차이를 개인 간의 차이라고 하고, 선생님은 기고 있지만 말을 되게 잘합니다. 쇼미더머니 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 내의 차이는 개인마다 그런 불균형이 일어나는 그런 차이를 개인 내의 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체, 인지, 사회성, 정서 그 네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면 19페이지가 끝납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면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미분화, 통합, 분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한번 좀 살펴보시고 미분화의 과정에서 통합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뭐 분화되고 또 통합되고 뭐 협응하고 그거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거 잘 알면 되고, 여섯 번째 발달 단계에 따른 영향력 차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커지고 유전적인 영향은 영유아기 때 좀 커진다는 거. 인간 발달의 주요 쟁점, 유전인가 환경인가, 유전인지 환경인지, 결국은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시기. 결정적인 시기 같은 경우는 발달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이고, 결정적인 시기가 지나면 그 능력이나 특성이 더 이상 발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입장이었고, 두 번째 입장은 결정적인 시기는 없고 민감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민감기는 특정한 능력이나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민감기는 존재하지만 발달의 가소성은 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들,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소성으로 인해서 적절한 환경을 만나거나 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인간 발달은 연속적인가 비연속적인가. 이거 같은 경우는 발달은 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점진적으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급식실 이거 평평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연속적이고, 비연속적, 비약.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높아지거나 향상된다는 게 비약적입니다. 그거는 비연속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이건 속성으로 말을 해줬지만 이거 진짜 이 짧은 페이지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1단원에서 끝납니다. 2단원은 인간 발달 단계 이론인데, 테이프 끊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재밌다.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인간 발달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발달 이론은 크게 정신분석 이론, 그 다음에 뭐 행동주의 이론, 그 다음에 뭐 인지발달 이론, 인본주의 이론, 생태학적 이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배운 벤듀라까지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뒷부분 이제 뭐 피아제, 비고츠키, 뭐 메슬로우, 그다음 뭐 브랜펜 브레너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다시 한번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정신분석 이론 두 사람만 나옵니다. 두 사람 누굽니까? 프로이트, 에릭슨입니다. 프로이트, 에릭슨 모르면 선생님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프로이트, 에릭슨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많이 알려줬습니다. 프로이트, 에릭슨 아셔야 됩니다. 프로이트, 에릭슨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프로이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 뭐죠? 링딩동 아닙니다. 리비도입니다. 리비도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면서 성적인 쾌락을 좀 추구하는 정신적인 에너지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입니다. 성적 에너지라서 그런 인간 발달의 중심 기제를 리비도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리비도에 뒀다고 합니다. 기제는 뭐냐? 노이로제를 말한 이 프로이트는 기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리비도, 그러니까 기제 리비도로 줬다고 합니다. 오케이, 쉽게 선생님 설명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가봅시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5단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줬습니다. 뭐 구강기 같은 경우는 리비도가 입에 있어서 빠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의 뭐 모유나 뭐 분유를 먹으면서 쾌락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항문기, 구강기 가닥부직 했는데, 항문기 같은 경우는 대소변 모아, 오 배출, 오 신나, 오 쾌락,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항문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남근기 같은 경우는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돼서 성기의 자극을 받아서 쾌락을 느낀다. 이거 뭔가 야한데?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쾌락,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녀 구분의 시기 약간 큰일 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때 3세에서 6세 유치원 선생님한테 갔는데, 약간 유치원 애기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무 예뻐요 옷이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옷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잠복기 6에서 11세 리비도가 무의식 속에 잠복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 잠복기는 쉽게 말하자면 잼민기라고도 합니다. 잼민기. 쉽게 말하자면 똑같은 말은 이 나중에 시험 때 잼민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선생님 설명해 보자면 틱톡도 해야 되고 뭐
카톡 안 하면 안 해야 되고, 장고도 해야 되고, 뭐 패매도 해야 되고, 조패도 해야 되고, 뭐 선생님한테 뭐 학원 가서 뭐 숙제도 해야 되고, 뭐 애들한테 뭐 에스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뭐 엄청 많아서 잠복기. 그러니까 리비도가 무의식 속에 잠복되어 있는 겁니다. 잠복 같은 경우는 선생님 경찰. 잠깐만. 주죽 형사님, 주죽 저 지금 잠복 중입니다. 주죽.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잠복입니다. 그러니까 잠복 같은 경우는 숨어져 있다. 그러니까 리비도가 좀 숨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기 쪽이 좀 약간 잠복되어 있다. 있는데 숨어져 있다. 약간 이런 시기가 잠복기입니다. 생식기 같은 경우는 성적 충동이 나타나면서 리비도가 가족 외에 이성에게. 그러니까 생식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를 제대로 넘겨야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유튜브라서 조금 마음이 좀 침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근 보이는 사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격 구조,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전에 뭐 슈퍼 이드 없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슈퍼 이드는 여러분 나중에 왜 슈퍼 이드가 없지 이러면 안 됩니다. 슈퍼 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반에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원초와 자아, 초자와, 특히 28페이지 전체적인 거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속성으로 알려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반드시 교과서를 최소 34번은 보시기 바랍니다. 34번 못 보시겠다 그러면 3번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무의식 세계랑 의식 세계가 나오는데, 무의식 세계는 원초와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좀 많이 숨어져 있고, 그림책 보시면 뭐 초자 자아는 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뭐 의식 세계 이렇게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에릭슨 나옵니다. 에릭슨 총 8단계를 통해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좀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8단계 총 첫 번째 단계 신뢰감 형성, 두 번째 자율성 획득, 세 번째 주도성 발달, 네 번째 근면성 발달, 다섯 번째 자아 정체감 확립. 선생님 이거 지금 안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밀감 형성, 네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산성 경험, 여덟 번째 자아 통합감 형성. 이 8단계 쉽게 선생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신형 친구인 김신자입니다. 김신자가 주근깨가 많아서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 자정에 친구를 부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태신형입니다. 친구를 부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잡아렸답니다. 오케이. 신자, 죽은, 자친생자. 오케이. 김신자가 주근깨가 너무 많아서 자정에 12시입니다. 자정에 친구를 부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잡아렸답니다. 이거 해서 이렇게 8단계 총 외우시기 바랍니다. 8단계별로 연령이 몇 살인지, 신뢰감 형성은 출생에서부터 1세, 자율성 획득 1에서 3세, 주도성 발달은 3에서 6세, 근면성 발달은 6에서 12세입니다. 뭐 쭉쭉쭉 나와서 뭐 자아 통합감 형성 같은 노년기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에릭슨 02년생입니다. 지금 학교 들어갔습니다. 새내기입니다. 에릭슨 선생님 1994년 선생님 태어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멋있으십니다. 아무튼 에릭슨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갈등 해결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때로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조절해서 그 결과를 수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릭슨은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6살입니다. 오케이, 6살 김야곱입니다. 이게 6살 김야곱 와서 이제 주말 끝나고 월요일날 출근했습니다. 유치원 출근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곱아 너 주말에 뭐 했는지 애들 앞에서 발표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김야곱씨 발표했습니다. 애들 막 되게 많아. 되게 막 엄청 많아. 막 애들도 막 이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다 보고 있어. 김야곱 이거 발표합니다. 저는 뭐 주말에 뭐 했습니다. 얘들 막 근데 떠들고 있어. 근데 막 약간 이렇게 떠들고 있어. 약간 주눅 들어. 근데 여기서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있는가 반면, 나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안 듣는구나. 다음번에는 몸짓도 쓰고 표정도 쓰고 되게 막 PPT도 만들어 오고 보고서도 만들어 와서 애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에릭슨의 성공적인 갈등 해결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게 된다면 그거를 통해서 성격이 형성된다는 게 에릭슨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이제 스키너랑 로렌츠, 벤듀라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 세 사람만 알면 되는데 스키너는 인간의 능력이나 성격 특성이 유전이 아니고 양육과 환경. 그러니까 스키너 같은 경우는 유전보다는 양육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키너 04년생, 여러분들이랑 동갑입니다. 04년생. 스키너 같은 경우는 반응적이랑 조작적, 그러니까 스반조, 그러니까 스키너 반응적, 조작적. 스반조, 반응적 행동 보겠습니다. 반응적 행동 같은 경우는 반사를 포함한, 그러니까 반사적인 그런 거 포함한 반응을 가리키며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기 입에 젖꼭지를 물리면 그 빨기 반응한다는 거, 그런 반사적인 행동을 스키너 이분이 만든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반응적인 행동, 그 다음에 조작적인 행동 쉽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그러니까 결과에 따른, 그러니까 행동을 통제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행동이 칭찬이나 뭐 강화를 받으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할 확률이 높아지고, 벌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을 다시 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 이게 조작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특히 스키너는 조작적인 행동이 반응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적인 행동이 반응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조작적인 행동 실험,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스키너 상자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33페이지 보십시오. G 나옵니다. G 안에 상자가 있는데 행동, 보상, 학습 이 세 가지의 약간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행동 같은 경우는 우연히 지렛대를 누릅니다. G가 눌렀더니 먹이가 나오는 겁니다. 먹이가 나와가지고 이거 누르면 나오네?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렛대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얻게 되면 또 이 행동을 한 확률이 높아지는, 이게 조작적인 행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는데 이게 전기가 찌릿한다. 그러면 또 다시 누르겠습니까? 안 누릅니다.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면 이 행동을 오히려 더 안 하게 된다는 두 가지 행동을 발견하는 게 스키너의 조작적인 행동입니다. 다음 로렌츠, 각인 같은 경우는 생애 초기에 약간 초기 제한적인 그런 기간에만 일어나는데, 이때 먹여주고 뭐 보호해줄 어미가 없으면 어미를 닮은 어떤 대상에 각인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때 톰과 제리가 젤리 아니 그 톰이 있는데 톰 옆에 그 오리가 태어났죠. 오리 태어나서 톰 처음에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였습니까? 엄마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러한 처음 접하는 사물에 애착을 형성하는 게 이게 로렌츠가 말했던 각인입니다. 오케이. 다음 벤드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선생님들 중에 제일 막내 25년생 벤드라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벤드라는 배관모, 벤드라 관찰 모방. 벤드라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은 사회에 그런 적응하는, 그러니까 사회 안에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 그렇게 적응하는 그런 약간 과정들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사회에 그러니까 스며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찰은 말 그대로 관찰입니다. 관찰을 한다는 거, 그리고 모방을 한다는 거. 지금 밑에 보시면 벤드라의 인지 과정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델이 하는 비보잉 춤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주의 기울이기. 두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모델이 했던 비보잉 춤 과정을 돌이켜보고 재현하는 거 똑같이 따라합니다. 네 번째, 동기 유발. 와, 야곱이 너무 잘한다, 너무 멋있다. 약간 교사의 강화를 통해서 비보잉 춤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나 욕구가 실현된다는 거. 그리고 4가지 과정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벤두라는 실험을 통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델의 모습이 약간 그거를 관찰한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이 보보 인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인형 기억하십니까? 이거 선생님 유튜브 그때 보여줬는데, 쉽게 말하자면 3가지 유형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동이 행동하기 전에. 첫 번째는 공격하는 행동을 보여줬고, 두 번째는 친절하게 해주는 행동을 보여줬고, 세 번째는 무관심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인 모습을 본 아동은 똑같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친절의 모습을 본 아동은 또 친절의 모습을 하고, 무관심의 아동을 본 사람은 또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본대로 행동하고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 유아의 공격성이나 뭐 친절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쉽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행동을 TV에서 보거나 뭐 유튜브로 본 아이들은 또 똑같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동들 앞에서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소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벤주라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생태학적 이론, 그러니까 즉 4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한테 모르는 내용 있으면 새벽 3시 안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10시 전까지는 선생님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선생님이 차근차근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